각박한 세상에 호의를 베풀면 좀 좋죠. 그런데 그 호의에 뭔가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난 10월 6일경에 오후에 한 남성이 대전 서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갑니다. 네. 그리고 4층까지를 가서 가정집 현관문에서 계속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 번 다른 번호로 누르면 신호음이 울리거든요. 이때까지 계속 비밀번호로 해제하고 침입하려고 시도했던 한 20대 남성이 결국 이 침입에 실패했고요. 결국 현장에 떠났습니다. 오, 세상에. 요즘은 그 뭐 도어락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번호로 다 누르잖아요. 잘못 누르면 띠띠띠띠 그러잖아요. 아마 그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던 것 같습니다. 김경 아나운서, 네. 혹시 번호를 까먹은 거예요? 자, 이 해당 집에는 그 여고생과 어머니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자꾸 틀리는데 혹시 아빠가 실수로 잘못 눌렀나? 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서 네. 뭐지? 이상한 낌새를 차린 거예요. 네. 그러고서 인터폰 이제 모니터 화면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아빠가 아니라 다른 남성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뭐 사촌 오빠의 누구의 친척의 누구예요? 아닙니다. 그런 뭐 혈연 관계가 전혀 없었고 네. 다만 여고생이 한 번 봤었던 남성입니다. 아니, 이 사람을 한 번 봤다니 어떻게 본 겁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이 여고생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갔다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찾다 못 찾아서 헤매고 있었는데 이 남성이 다가오더니 집에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아주 친절하게 집까지 데려다 줬기 때문에 이 남성 차에 탑승을 한 기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차에 탔고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피해자를 내려준 기억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친절한 아저씨라는 생각 들잖아요, 김경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 데려가 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고생이 내리려고 하자 네. 이 남성이 여고생에게 이런 말 합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냐? 세상에. 라고 물어보니까 여고생은 순간적으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이고. 혹시나 내가 좋아한다고 하면은 카페 가자고 하거나 커피 마시자고 할까봐 순간적으로 이제 무서움을 느끼고 아니요라고 얘기한 다음에 후다닥 내려서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이 남자 혹시나 따라오지 않을까. 네, 힐끔힐끔 보면서 집으로 빠르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아마 이 여고생은 당시에는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뭐래? 무슨 커피야? 뭐야? 별꼴이 하고 서둘러 후다닥 집으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설마 열흘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상상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하면 내려오지 동호수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그걸 어떻게 알고 했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던 키다리 아저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하. 뭐 가난한 여학생에게 늘 따뜻하게 학비도 대주고 도와주는 분들 되게 많아서 키다리 아저씨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흉악한 일만 하고 평생 공포에 시달리는 일만 하는지.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네네. 하여튼 너무 좀 편의를 보여줘서 그걸 끝나야 되는데 싫다 네. 그러고 후둥 달아갔다 때는 커피 안 마시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랬을까요? 동호수 진짜? 알아낸 건 혹시 김복주님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거 사실 정황상 의심은 상당히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결국은 경찰이 밝혀야 할 거예요. 동호수를 알아내게 된 경위도 분명히 경찰이 밝혀야지 이 사람의 어떤 그 범위 네.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지나가기 전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성분들이나 어린이들은 호의동승이라고 그러죠. 차 태워다 준다는 거. 이거는 이제 예전 진짜 미풍양속이 대한민국 전반에 난무할 때 얘기예요. 이제는 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각박한 세상 이런 도움 주는 분이 오히려 지금은 소스라치게 소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세상 무섭습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그리고 몇 차례 삑삑 울리자 후다닥 현장 떠났던 이 남성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신고했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여러 번 잘못 눌렀다는 것은 술 취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아닐 뿐더러 한 번 나를 집 근처에 데려다 준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공포는 또다시 침입 가능성이 있고 나를 미행하거나 혹여라도 나한테 어떤 시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신고했고요. 경찰이 추적해서 찾아냈고 네. 검거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당시 이 집에는요. 아빠는 아직 안 들어오셨고 엄마와 이 여고생 둘만 있었는데 당장 경찰에 신고했고 검거할 수 있었으면 천만다행이야. 검거했는데 이 사람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력 변호사님. 네,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남성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자신은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높은 건물을 찾았을 뿐이다. 어머. 여고생의 집인 줄은 전혀 몰랐다. 굉장히 황당합니다.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죠. 무슨 이게 말이에요? 말밥 뭐 요즘 시체말 말이에요? 말밥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건물의 옥상을 찾게 되죠. 더군다나 특정한 집에 이렇게 여러 번 침입을 시도한다는 것은 이 변명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경찰에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침입의 목적을 가지고 여고생 집을 찾았다라고 보고 네. 그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고요. 네. 다만 성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어떤 시도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로 지금 적용해서 송치한 상황입니다. 근데 김복주님이 걱정되는 네. 게 이 사람 불구속 상태로 지금 예, 불구속 상태잖아요. 그런데 네. 이 피해 여고생은요. 네. 지금 사건 이후에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 중이에요. 네. 이거 혹시라도 2차 피해 지금 우려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좀 이거는- 순찰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불안할 거니까요. 네. 공식적으로 관할 경찰서에다가 일정 기간 신변보호 요청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4층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극단적 선택하려고 한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고요. 네. 분명한 거는 뭐 심증 가지 않습니까? 네. 목적이 뭔지. 예, 그러나 이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주거 침입으로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법적 한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할 경찰서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십시오. 네. 이 사람은요, 이런 점에서 또 나빠요.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요. 정말로 선의를 갖고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이상한 취급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 사건 엄벌에 좀 처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